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선배입니다. 자, 오늘은 2-3-7강 나갈 차례죠. 2-3-7강 미국 지역사회 복지의 역사적 전개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어디 갔다 왔어요? 여러분들 영국 갔다 왔죠. 영국은 이제 양이 좀 많아가지고 2시간 정도로 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양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이제 역사죠. 역사. 사회복지 역사건, 이제 지역사회 역사건. 역사를 배울 때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역시 흐름이죠. 흐름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흐름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구분할 때마다, 거기에 해당되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죠. 중요한 사건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야, 역사적인 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역사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복지의 역사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이제 태동기, 전성기, 발전기 세 시기로 구분을 합니다. 세 시기로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 이선배가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 있냐면, 이렇게 구분할 때는요, 구분할 때는 항상 커다란 일이 발생을 합니다. 거대한 사건이 발생을 해요. 우리 사회 복지에 있어서 거대한 사건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무엇일까? 복지라는 거는 여러분들 모두가 어떻게 되는 사회예요? 잘 사는 사회죠. 모두가 잘 사는 사회예요. 모두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건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죠.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요. 경제가 불황이고요.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빨리 복지 이뤄야지. 그래가지고 복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구분을 할 때는 항상 뭐가 발생한다, 여러분들? 거대한 사건이 발생한다. 우리 태동기 때는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다시피 뭐가 발생합니까, 여러분들? 산업화 있었고요. 남북전쟁이 있었고요.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었고. 전성기 때는 경제대공황. 경제대공황. 이선배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사회복지에 있어서 큰 사건입니다. 경제대공황. 그리고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발전기 때 같은 경우는 1960년에서부터 1975년까지 있었던 전쟁. 무슨 전쟁이죠? 베트남 전쟁. 미국이 패전한 전쟁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석유 파동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빈부격차가 극심하게 발전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이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 거대한 사건이 있었을 때, 경제는 어렵고, 정부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빈민은 어떡합니까? 거리에 넘쳐납니다. 빈부격차는 어떻게 됩니까? 극심해지고요. 뭐 해결책을 모색해야 될 거 아니야. 중앙정부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돈을 해결하는데 돈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부터는 뭐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역사회 복지가 발달하는 겁니다. 중앙정부는 어떻게?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러니까 지역사회 복지가 발달하고요. 지역사회 복지가 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민간사회 복지 서비스들이 활발히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이제 보면 이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뭐 정책에 있어서도 이제 어떤 색을 띠냐, 좌파냐 우파냐에 따라서 이제 지역사회 복지에 관련된 정책도 달라지죠. 그거는 이제 좀 있으면 배우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쯤 해두고 이제 칠판을 보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지역사회 복지의 역사적 전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들 언제? 태동기입니다.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나는 때부터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 시작되기 전까지를 우리는 태동기라고 합니다.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성 구분을 해두고요. 배경이 되었던 것은 지역사회, 미국에서 지역사회 복지라는 어떤 그 개념이 시작이 된, 배경이 된 것은 첫 번째 산업화입니다. 산업화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알죠. 뭐예요, 여러분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18세기 영국에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산업혁명이 발생을 합니다. 산업혁명. 산업혁명. 이 산업화는 이제 전 세계에 번지기 시작을 하고요. 미 대륙까지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산업화가.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배경이 되었던 것은 남북전쟁입니다. 남북전쟁. 여러분들 남북전쟁 어떻게 일어난 건지 다 알죠? 원인 다 알죠? 남북전쟁은요, 1865년 종결 끝났죠. 1861년에 시작했어요. 4년간 시작한 겁니다. 뭐 때문에? 네, 노예제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북부와 남부로 나뉘어가지고 이제 싸우잖아요. 북부 같은 경우는 뭐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상공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많았었고, 남부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부 같은 경우는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노예를 데려와서 그거를 충당을 했었는데, 북부도 역시 상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노동력이 필요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예제 같은 경우, 남부 보니까 막 엄청나게 이제 많은 노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흑인들. 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한 끝에 노예제 뭐를 주장합니까? 북부에서 폐지를 주장하는 거지. 남부는 여러분들 그 소리 듣고서 가만히 있겠어? 가만히, 아니, 저 새끼들 저거 미친 거 아니요? 우리 어떻게 먹고 살라고 저것들이 환장을 해버렸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한판 붙는 거지요.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남북전쟁입니다. 남북전쟁. 결국 누가 승리했어요, 여러분들? 북부가 승리합니다. 북부가 승리해. 흑인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해방했다는 얘기죠. 해방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들 한번 다 보세요. 산업화와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흑인이 해방이 됐습니다. 이들이 다 어디로 향합니까, 여러분들? 다 도시로 향하죠. 도시로 향합니까? 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러분들 눈에 안 봐도 그냥 뻔하지요. 그죠? 눈에 안 봐도 뻔합니다. 막대한 어떤 빈민들이 아주 거리에 넘쳐나기 시작하고요. 빈부격차는 이제 뭐 더욱더 심해지는 거고, 빈민들이 넘쳐납니다. 이건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제 복지를 여러분들 실시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1877년 최초의 자선조직협회가 설립됩니다. 영국의 거틴 목사에 의해서. 그래서 미국 최초의 자선조직협회가 미국의 버팔로라는 시에서 영국의 거틴 목사에 의해서 설립된다라는 거 첫 번째 자선조직협회고요. 자, 그리고 이제 1886년에는 뉴욕의 인보관이 최초로 호이트라는 분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게 이제 글린빌드라는, 글린길드, 옆에다 써줄까요?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글린길드라는 최초의 인보관을 호이트라는 분이 이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인보관, 미국의 인보관, 홀하우스가 1889년 만들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아담스라는 분에 의해서. 이렇게 산업화와 태동기 때는 산업화와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도시 문제가 점차적으로 커지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되자 여러분들 무슨 영국의 영향을 받은 자선조직협회와 그 다음에 뉴욕 인보관, 최초의 인보관 글린길드와 그리고 이제 아담스에 의해서 미국을 대표하는 인보관 홀하우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태동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전성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기. 자, 그러면 이제 지역사회 복지의 전성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에서부터 1950년이라고 나오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 한 1920년대쯤 됩니다. 뭐 굳이 여러분들이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연도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둘 때는 어떻게 기억해둬야 되냐면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후부터죠.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후부터 1950년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한국전쟁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우선 머릿속에 기억을 해둡니다. 1930년대 경제 대공황입니다. 이거 경제 대공황인데 이전에 여러분들 1910년도에 있었던 거 뭐 기억해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제1차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 이거의 영향도 받습니다. 이거의 영향 이후에 여러분들 경제 대공황이 고치는 거지요.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잘 몰라요? 간단하게 이 선배가 설명해주고 갈게요. 시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원인은 여러분들 사라예보 사건입니다. 사라예보 사건. 사라예보 사건이라는 건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세르비아계 청년이 있지요.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암살하는 사건입니다. 암살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연합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국으로 나뉘어요. 나뉘고서 이제 이 둘 연합체끼리 서로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한. 이게 바로 여러분들 제1차 세계대전이야. 미국 창제도 안 하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처음에는 참가를 안 합니다. 이게 멀로 독트린이죠. 멀로 독트린으로 전쟁에 개입을 안 하는데 싸움 진행 중에 이제 독일이 무슨 작전을 펼치냐면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는 걸 펼쳐요. 무제한 잠수함 작전 막 이제 공격하는 거야. 그런 어떤 잠수함 작전 와중에 미국의 상선이 이 독일의 잠수함의 공격을 받고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이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연합국이 승리로 끝나지요. 그런 이제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1930년도에 여러분들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는 거야. 경제 대공황. 경제 대공황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다 알죠? 이 선배가 여러분들 여러 번 설명했을 텐데 이거는 여러분들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 대공황이라는 것은 유효 수요의 부족이라고 했어요. 유효 수요의 부족. 수요가 부족해. 그래서 총 공급이 총 수요를 앞서는 겁니다. 총 공급이 많아. 한마디로 말해서 초과 공급 상태라고 하는 거죠. 공급이 많아. 그래서 공장에서 물건을 막 찍어내는데 소비자들, 수요자들은 돈이 없어서 사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고가 넘쳐날 거 아니야. 재고가 넘쳐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 공장도, 공급자도 망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수요자는 원래 돈이 없고, 그리고 이제 공급자도 망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경제 불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봐. 경제 대공황. 제1차 세계대전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산업화 도시와 인종 간의 대립이 점차 심화되기 시작을 하고요. 도시에서는 빈민들이 넘쳐나기 시작을 합니다. 1913년 지역 공동모금을 위한 상공회의소의 자선연합회 출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기억해둘 거. 지역 공동모금 별표 쳐놓고 꼭 기억해둡니다. 출현, 공동모금이 시초다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 선배 설명을 잘 한번 들어봅니다. 뭐가 일어났습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요. 자,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사회는 어떻습니까? 완전 쑥대밭 해버렸잖아. 불황 상태에 빠지고 빈민들은 거리에 넘쳐납니다. 그러자 이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좀이라도 회복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기관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기관들이. 그런데 사회복지를 하려면은 예나 지금이나 뭐가 필요합니까? 자금이 필요하겠죠. 자금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사회복지기관들이 우후죽순처럼 발생하다 보니까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자선가로부터 이제 모금 활동을 피기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경쟁이 과열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제 찾아간데 또 찾아가고 찾아간데 또 찾아가고 이러니까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지. 여러 과열 상태로 인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을 하는데, 모금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이렇게 되자. 이 사회복지기관들은, 자,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이제 복지기관끼리 이제 모여서 공동으로 이제 모금을 한번 해보자. 공동으로 해서 이제 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한번 나눠 갖자.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 지역 공동 모금 제도예요. 그 최초가 어디냐면 클리블랜드 상공회의소 자선보증기구입니다. 자, 여기 상공회의소 자선연합회
여기 클리블랜드 여기가 최초로 지역 공동 모금을 실시를 해요. 됐죠? 자, 그래서 지역 공동 모금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들 이해됐겠죠? 이해됐고 이 정도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경제대공황 이후 경제대공황이후입니다. 경제대공황이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주도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피지만 민간 주도로는 어떤 지역 공동 모금을 하고 지역 자선단체 도움을 받고 여러 가지 활동을 피지만 민간 주도로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한계에 봉착합니다. 한계. 자, 그러면 누가 개입해야 되겠어? 누가 나서야 되겠어? 중앙정부가 나서야 되겠죠. 연방정부가 나서야 되겠죠. 자, 보도록 합니다. 정부의 개입을 한계를 보이자 정부의 개입이 확대되기 시작하고요. 이제 공공부문까지도 이제 정부가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 추진체를 촉진하는 등, 만드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피기 시작하고요. 결국은 어디까지도 여러분들 연방정부까지 점차적으로 역할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 기억해두고요. 자, 사회복지기관 협의회가 나타난다 이렇게 나오죠. 사회복지기관 협의회. 이 사회복지기관 협의회는 다른 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공동모금회 있죠? 지역공동모금회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능력을 좀 더 강화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사회 사업을 하는데 이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조직화하고 어떤 계획하고 이런 활동을 피는 것이 여러분들 사회복지기관 협의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할 때는 경제대공황 이후 민간의 힘으로서는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러자 누가 개입하기 시작한다? 연방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발전기 봅니다. 1960년대 이후부터 이제 현대까지죠. 현대까지 배경이 되었던 것이 베트남 전쟁, 그리고 석유 파동, 그리고 이제 경제공황입니다. 경제공황의 영향이 여기까지 이제 미쳤네요. 베트남 전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죠. 베트남 전쟁 1960년에서부터 1975년까지 있었던 전쟁입니다. 미국이 패전했죠. 그 영향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엄청나게 크겠죠. 10몇 년 동안을 전쟁을 했는데 패전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석유 파동이 일어납니다. 석유 파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석유 가격이 갑자기 뛰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석유 원자재가. 그러면 여러분들 받는 월급은 똑같은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니까 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뛰겠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살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베트남 전쟁으로 그나마 이제 어려운 경제 상황인데 석유 파동까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뭐가 발생을 하냐면 이때 사회혁명이 발생을 해요. 사회혁명이라는 것은 기존에 누구 중심이었냐면 유럽이나 여러분들 미국 같은 경우도 남성 중심이었었어요. 남성 중심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남성 백인 중심이었는데 이제 인종 흑인들 이런 분들 이제 성소수자들 이제 여성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주권을 앞세우고서 평등을 주장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사회혁명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사회혁명도 발생하고요. 또 여러 가지 베트남 전쟁이나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경제도 어렵고 그로 인해서 이제 빈민 문제는 더욱더 발생하고요. 점차적으로 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어려워지는 시기가 1960년대 이후입니다. 이해됐죠? 자, 요때 어떤 정책을 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위에부터 읽어보고 갈게요. 자, 원인이 되었던 것은 여러분들 제일 먼저 이제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석유 파동 같은 거 일어났고요. 시민권 운동의 시작이다 나오는데 이게 뭐야? 사회혁명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소수자 여성들 이분들이 어떤 일어나는 거 사회혁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경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자, 풍요 속의 빈곤, 케네디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거, 풍요 속의 빈곤. 이야, 풍요 속의 빈곤.
이야기만 들어도 있죠. 좀 허하죠. 남들 잘 사는데 나만 못 살아. 풍요 속의 빈곤. 텔레비전을 보면 매일 경제는 호황이야. 대기업들 막 어마어마하게 수출하고 그러는데 나만 못 살아. 풍요 속의 빈곤. 풍요 속의 빈곤. 자, 그리고 존슨 대통령의 빈곤과의 전쟁. 이런 거를 내세우면서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연방정부가 빈민 구제책을 내세우면서 빈곤 활동을 피는 겁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됐다. 1960년대 누구누구 케네디 대통령과 그리고 누구 대통령? 존슨 대통령. 연방정부의 역할을 강화시킨 대통령입니다. 좀 이따 그 이유까지 이 선배가 이야기해 줄 거예요. 1970년대 때는 인종차별 금지 문제가 발생하고요. 흑인과 백인 문제겠죠. 자, 그리고 베트남 반전 운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1975년까지니까 1970년대 베트남 반전운동 이러면서 이런 활동을 피면서 지역사회 조직사업이 촉진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두고요. 자, 뒤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정리해보도록 하죠. 1970년대, 80년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로 인해? 석유 파동으로 인해 신보수 이념이 등장을 합니다. 확산되기 시작하죠. 신보수, 뉴라이트 확산되고요. 레이거노믹스는 레이건 대통령 정책이죠. 레이건 대통령, 유명한 대통령 있잖아요, 여러분들. 영화배우 대통령 잘생기시고 이분이 신자유주의를 내세우기 시작해요. 신자유주의. 자, 그리고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방정부 책임을 강조합니다. 우와, 이거 그냥 외우려면 너무 힘들어. 여기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3교시 들어가면 정책론도 배워야 되고요. 행정론도 배워야 되고 이제 법제론도 배우는데 어떤 밑바탕이 되는 사상이 있어요. 사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공식적인 것들이 있어요. 공식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갈 겁니다. 미국 갈 때 정리하고 갈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3교시 공부할 때 있죠.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하는 거 잘 기억해 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뭐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보수가 나오죠. 보수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무슨 뜻입니까? 보수. 보존하여 지키다. 한마디로 말해서 수구라고 하지. 보수, 수구. 이거의 반대. 지키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진보라고 하죠. 진보라고 하지. 진보.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변화. 이 보수를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보수를 우파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진보를 뭐라고 하냐면 좌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키는 거 우파라고 하고요. 바뀌는 거 좌파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만들어진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프랑스 혁명이라고 알고 계시죠?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 때 왕당파하고 공화당파. 그러니까 기존의 왕정을 지키자라는 애들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왕정을 이어가자라는 분들이 왕당파고요. 그리고 왕당파로 왕정치가 아니라 공화당으로 가자. 공화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 전통을 계속 이어받아서 왕정으로 가자라고 하는 왕당파가 오른쪽에 있었고, 아니다. 우리 공화당으로 가자. 공화파로 가자. 이런 사람들이 왼쪽에 있었어요.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좌측에 있고, 그래서 좌파라고 하고, 예전 거를 계속해서 지키려는 사람들, 보수 세력들을 뭐라고 한 거예요? 우파라고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접목시킬 게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있죠. 기본 이념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유와 평등이에요.
자유와 평등이에요.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헌법 전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 각기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이런 말이 쭉 나와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나와 있어. 그렇게 무엇을 근간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기본으로 뭐를 받아들이는 겁니까, 여러분들? 평등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자유민주주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파가 되는 거고요.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야? 좌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우리나라 어느 당 얘기를 굳이 안 해도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겠죠? 자유를 지향하는 사람들, 그거를 우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평등을 지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자유가 근간으로 하니까 좌파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당 제도죠. 두 정당으로 되어져 있어. 두 정당으로. 자, 그러면 자유를 지향하는 이 정당, 이 자유를 지향하는 이 정당, 자유지상주의, 이 정당이 여러분들 무슨 당이냐면 공화당이고요. 진보주의 성향을 띠는 정당이 뭐냐면 민주당입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지요. 공화당과 민주당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해됐죠? 자, 공화당은 그러면 자유예요. 자유고 민주당은 여러분들 평등입니다. 자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유를 지향한다. 자유를 지향한다. 그러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원할까, 원하지 않을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정부가 원해요, 안 원해? 안 원해. 마음대로 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세요. 자유지상주의야. 시장에 개입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개입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유를 지향하는 국가를 뭐라고 한다? 그거를 야경국가, 밤에 경비만 쓴다 그래서 야경국가라고 하고요. 소극적으로 개입한다고 해서 소극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소극국가. 아니면 작은 정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평등을 지향하는 사람은 우리 복지 개념과 비슷하죠. 모두 다 잘 사는 사람들. 이런 데는 어떻게 정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개입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잘 사는 사람 거 세금 걷어다가 못 사는 사람 나눠줘야 되잖아. 정부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겠지? 그래서 무슨 국가야? 적극 국가고. 작은 정부가 아니라 큰 정부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면은요, 자유지상주의지. 자유지상주의야. 잘 알아서 해야 돼. 너희들끼리, 난 개입 안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에 대해서 많은 전진을 가져올까? 아니면 발달을 가져올까? 후퇴를 가져올까? 후퇴를 가져오는 거예요. 복지정책에. 복지정책에 진일보가 아니라 진일퇴가 되는 거야. 알았죠? 자, 그래서 복지정책에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후퇴를 가져옵니다. 중앙정부가 개입이 안 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알아서 해? 지방정부가 알아서 해. 그래서 민간으로 할 사람들이 있으면은 해, 안 해? 민간들이 할 사람이 있으면은 너희들도 해. 같이 사회복지. 정부는 개입 안 할게. 이주의야. 이주의. 반면에 여러분들 어떻게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당이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중앙정부, 연방정부가 나와서 어떻게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이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겠죠. 이해됐습니까? 우리나라하고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어디든지. 잘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뭡니다. 레이거노믹스. 신자유주의고요.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복지를 지방정부 책임을 강조해. 연방정부도 손을 뗐어. 자, 그러면 이 레이건은 여러분들 민주당이야, 공화당이야? 공화당이겠지. 레이건은 공화당입니다.
좌파야, 우파야? 우파겠죠. 자, 비교해서 기억해둘 사람 오바마입니다. 오바마케어. 오바마는 여러분들 연방정부가 나서가지고 공공복지 프로그램을 핍니다. 자, 그러면은 오바마는 여러분들 민주당이야, 공화당이야? 민주당이겠지. 그렇죠? 자, 이렇게 연방정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지방정부의 복지 역할은 점차 축소되고요. 민간의 활동은 축소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요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요. 자, 그래서 비교를 해서 이게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책론 들어가다 보면은 이거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1970년대, 80년대 민간 참여 풀뿌리 지역사회 조직을 강조하고요. 민간 참여도 이제 강조합니다. 레이거노믹스에 의해서. 이해됐죠? 여러분들 지방정부, 민간, 여러분들. 자, 그리고 풀뿌리 지역사회 조직 활동보다 1990년대에는 지방정부의 책임을 역할을 강조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둡니다. 그래서 오바마는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자, 연방정부 중심입니다. 자, 그러면 위 넘어가서 여기 보세요. 케네디와 존슨은 공화당이야, 민주당이야? 풍요 속의 빈곤, 빈곤과의 전쟁, 연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케네디와 존슨은 무슨 당이야? 그렇죠. 민주당이 되는 거야. 좌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좌파가 정권을 잡느냐, 우파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복지 정책이 확 달라집니다. 확 달라져요. 이제 정책론 3교시 들어가서 보면, 이제 쫙 보일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해 두고 있는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야.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사회복지, 지역사회 복지를 이해하는 데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사적인 것도 여러분들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저 양반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정책을 피겠구나,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요. 자, 문제를 풀어보고 이 시간 넘어가도록 하죠. 자, 23번 봅니다. 미국 지역사회의 역사적 특징으로 옳은 것은 16회 문제입니다. 대공황 이전에는 공공이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주요 전달 체계를 담당하였다. 공공이 아니라 민간이죠. 민간이 담당하였었고요. 케네디와 존슨 행정부의 빈곤과의 전쟁은 사회복지 지방정부가 아니라 연방정부지요. 이분들은 둘 다 어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자, 그리고 1970년대 인종차별금지와 반전운동은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촉진하였다. 맞고요. 1990년대 복지개혁은 풀뿌리 지역사회 조직 활동을 강조하였다. 지역사회 조직이 아니라 지방정부라고 얘기했었고요. 오바마 행정부는 연방정부 중심의 지역사회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야. 지역 아니에요. 지역 안 들어갑니다. 민주당은 뭐가 됩니까? 공공복지 프로그램이죠. 공공복지 프로그램. 자,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의 지역사회 복지 역사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이제 소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역사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흐름이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태동기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성기, 그리고 이제 발전기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이제 태동기에 대해서는 기억해둘 사항, 산업화나 남북전쟁, 그리고 이제 경제 대공황, 전성기 때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이제 발전기 때 베트남 전쟁, 석유 파동,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쭉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정권이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제 사회복지 정책이라든지 지역사회복지 같은 것들이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많은 변화를 가져오니까 그 변화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했으면 하는 이 선배의 바람이고요. 자,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늘 하는 얘기지만 그냥 책도 없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신 후에 책을 덮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 파이팅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